네, 뉴스특보 3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확진자가 확인된 지 37일 만입니다. 사망자도 매일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각 취재기자들을 연결해 지금 나와 있는 소식들 새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조금 전에 중대본이 오후 4시 기준으로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확진자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예,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1,261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 977명에서 3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중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만 1,027명입니다. 사망자는 12명입니다. 검사 중인 사람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는데요. 2만 7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12명이 나왔습니다. 상태가 심각하거나 위중한 환자가 지금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10명이 넘는다던데 이 코로나19의 치명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오늘 추가된 12번째 사망자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73살 남성입니다. 고령인데다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서 기계호흡 치료까지 했는데도 폐렴 치료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확진자 중에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은경 본부장은 아직까지는 평균 치명률을 말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또는 고령의 기저질환자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입원 치료자 중에 38.5도 이상의 열이 나는 등의 중증 환자가 13명,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는 위중 환자가 5명인데요. 이들 대부분은 오랜 입원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걸로 보이는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들입니다. 예, 감염 초기부터 전파가 빠르다는 점도 코로나19의 특징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좀 자제하라 이런 수칙을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 정본부장이 곤욕스럽다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감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또 본인이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기 전부터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분비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다면 밖에 나가지 말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며 일단 3, 4일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전국 상황과 새로운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근로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송영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먼저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예, 경주시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본사 직원 1명과 월성 원자력본부 출입사무소 청원경찰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지금 격리 상태라고 하는데 보건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은 발전소의 운영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경북 청송도 알아보도록 하죠. 교도소에 격리된 재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진된 교도관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재소자들 85명이 격리가 된 상태인데요.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대상자가 많아서 보건당국이 여유가 없는 데다가 이들이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계속 보건소에 요청해서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강남구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새로 나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도 이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요. 예, 강남구에서 30세 여성과 신천지 교회 교인인 27세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30세 여성 환자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왔다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과 함께 살던 언니도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어서 코로나19 확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오후 발표를 기준으로 167명이 늘었었는데요. 대구시청의 오효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 지금 대구 확진자가 그럼 총 몇 명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 발표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오후에 한 차례 더 늘었는데요. 총 710명입니다. 이 대구에서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는 대로 신천지 관련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따져보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오전까지 나온 확진자를 기준으로 보니까 총 84% 정도가 신천지 관련 환자인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73살 남성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코로나19의 12번째 사망자인데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회의를 주재했었는데 이 회의 참석자 중에서도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나왔지요. 예, 맞습니다.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어제 오후 늦게 확진된 건데요. 이 부시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대구의 특별대책회의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일정들을 소화를 할 땐 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 부시장은 바로 검사를 받았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일정 참석자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시장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현재는 이 부시장만 자가격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부시장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료진 확진도 속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계명대 동산병원의 방사선사 등 이 의료 관계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대구 경북의 주요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격리돼 있는 의료 인력도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조금 전 이곳 대구시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추가로 파견된 이 공중 보건의들이 관광버스 2대를 나눠 타고 일선 보건소로 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경북도청도 의사협회에서 내과 의사 250명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오효정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국회의원 일부가 같은 장소에서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그제와 어제 폐쇄를 했었는데요. 오늘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내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김소연 기자, 오늘 본회의를 열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법들이 통과됐습니까? 네,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선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심 환자가 의사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공급이 부족해진 마스크 등의 수출을 막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방역을 마친 국회가 오늘 아침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별다른 혼란은 없었습니까? 네, 국회는 방호원을 동원해서 출입자의 체온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온이 높게 나온 일부 의원이 의무실에서 재검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내 잔디광장에는 의심 증상자를 격리하는 천막도 쳐졌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발언이 있었죠. 대구 경북에 대한 봉쇄 조치이란 표현을 써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대구 경북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어제 홍 수석 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대구 경북에 대한 최대 봉쇄 조치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파장을 낳으면서 대구를 방문한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과했습니다. 예,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박능우 장관은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어야 했다고 질책하자 이같이 답한 겁니다. 박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출입국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감염원을 가져온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미래통합당은 국내 요인이란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솔직한 우려도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부탁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민 세브란스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이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코로나19 대응 TF에 계신 교수입니다. 이한민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조익신 기자와 신혜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 상황 좀 짚어보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추가로 115명이 확인돼서 오늘 하루만 추가 확진자가 284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61명으로 늘었고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37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가운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1,027명입니다.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산소 마스크를 하거나 고열을 보이는 등 중증 환자는 13명,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위중한 환자도 5명입니다. 이 대다수가 이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전원이 된 이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확진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한 5만 2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이 가운데 3만 1천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만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도 늘었죠. 사망자 수도 짚어보죠. 네, 12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던 73살 남성입니다. 오늘 오전 1시쯤에 숨을 거뒀습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이 됐고 지난 20일 대구 의료원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입원한 뒤에 23일 계명대 동산병원에 이송돼서 호흡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 기저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정확한 사인은 현재까지 폐혈성 쇼크로 진단이 됐습니다. 전원 당시부터 상태가 매우 나빴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이 외에도 현재 대구 지역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증 환자가 3명인데 이 계명대 동산병원과 경북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첫 번째 외국인 사망자, 그러니까 11번 사망자도 나왔는데 몽골인 남성으로 84년생 남성입니다. 기저질환으로 간 경화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서울 지역 확진자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보니까 이제 강남구에서도 나왔었고요. 네, 지금 이 서울시의 집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에 조금 숫자상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선별관리소에서 이제 숫자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차이로 보입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상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는 49명이고 서울시에서 집계한 건 51명인데요. 자, 이 서울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 하루 새 16명이 늘어서 51명이 된 겁니다. 우선 어제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에서 총 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강동구에서 명성교회 부목사와 그 가정에 머무른 부목사의 지인의 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또 송파구에서는 송파동에 거주하는 35세 남성과 오금동에 거주하는 24세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금동에 거주하는 24세 여성은 확진자가 또 발생했던 이스라엘 지역 순례팀과 지난 26일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전국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상황을 본다면은 이제 대구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서울도 좀 늘었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서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서울 지역에서 개괄적으로 발생한 건 이렇고요. 오늘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둘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확진자 1명은 신천지 신도인 27살 남성이고 또 다른 1명은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 30세 여성으로 나타났는데 27세 남성 환자는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거주를 하고 또 대구 소재 대학생입니다. 지난 16일에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에 19일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누나의 집을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가 어제 오전에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았고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다른 강남구 내 확진자 30세 여성은요. 거주지 주소는 제주시입니다. 제주시의 회사원인데 1년 전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의 언니의 집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26일에 대구시 달서구 소재 웨딩홀에서 열린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온 후에 증상을 보였고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두 환자 현재 양천구 소재의 서울시립 서남병원의 격리병상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이 서울 지역에서는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T타워에 근무하던 직원 1명이 또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예, 전국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일단 말씀드렸지만 전국 누적 확진자 현재 1,261명이고요. 이 가운데 대구 경북 확진자가 1,027명으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지금 현황을 보고 계신데 대구가 701명, 경북이 317명, 부산이 대구가 701명, 그리고 경북이 317명, 부산이 58명, 서울이 49명, 그리고 경남이 34명, 인천이 3명, 광주 9명, 대전 5명, 울산 4명, 세종 1명, 강원도 6명, 그리고 충북 5명, 충남 3명, 전북 3명, 전남 1명, 제주 2명 등입니다. 예, 교수님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맞습니다. 100명대였다가 다시 또 오늘 많이 들었는데 네. 현재 추세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추세는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지금 매일 그 일반 의료기관,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한 통계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은 저희가 23일 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대략 1,489명을 대상으로 2,02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양성이 8명 나왔는데 6명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고 2명만 예. 다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4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역시 2,72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그중에 20명이 대구 경북이었고 2명이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이 지금 조금씩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확산하는 단계인 것 같고 다만 주의할 거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환자라 하더라도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빨리 찾아서 검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환자가 이렇게 이제 대폭 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검사 통계를 보시면은 23일 날에는 5,661명을 대상으로 9,434건을 검사했는데 예. 24일 날은 13,500명을 대상으로 17,000건을 검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확 느니까 그만큼 또 환자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일본의 사례는 검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도 적은 상황이고요. 네. 물론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일본이 확진 환자가 또 많이 나온다고 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검사량은 사실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예,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미국 CDC나 또는 유럽 CDC 그리고 예. 일본을 놓고 봐도 저희의 검사 역량이 그런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지금 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검사 네. 능력을 가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애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검사 능력들이 좀 좋았던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검사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검사를 하는 전문 인력이라던가 검사에 필요한 장비, 그다음에 시약 같은 것들이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검사 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병이 없는데 시약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 그때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신종 감염병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을 빨리 만들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약 제도를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시약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런 시약을 써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진단검사의학 전문이라는 특수한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에만 특화된 전문의를 갖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사에 특화된 전문의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역량이 결국 합쳐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독보적인 검사 역량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른 지역들 현재 대구 경북만 많이 늘고 있고 앞서도 이제 지역들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들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은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저께나 그저께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금 환자가 나오는 지역 자체는 조금씩은 늘고 있거든요. 예.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특수한 신천지라는 요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얼마나 지금부터 정확하게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타 지역의 지역사회 감염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P 모건에서는 뭐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다음 달 20일쯤이 정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JP모건 측이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건데요. 예. JP모건 보험팀의 역학 모델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3월 20일에 정점에 달하고 최대 10,000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JP모건 측은 대구의 240만 거주자 중에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가정을 하고 또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추정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대한 우리 방역 당국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예. 김강립 중앙대책본부장은 우리 정부도 해당 보고서를 읽었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말하려면 그 분석이 차이가 났을 때까지 부작용까지 예상을 해야 한다면서 정점이 언제인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예측이 나와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전에 대구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710명인데 701명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예,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710명입니다. 그 교수님, 지금 JP모건에서는 물론 보험팀에서 뭐 역학 네.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한 거겠지만 네. 최대 확진자를 10,000명 정도로 봤습니다. 일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10,000명이라는 예상을 냈을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저희가 이런 모델링이 틀리는 거는 지금까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중국의 예를 들면은 중국의 초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유수의 저널의 논문이 나왔을 때 홍콩 예. 쪽에서 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예측했던 중국의 피크는 4월 둘째 주 정도였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였고 그 다음에 그 환자가 발생하는 거는 거의 인구 1,000명당 35명까지 발생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인구를 따지면 진짜 엄청난 숫자의 환자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모델링이 지금 약간은 수정이 돼서 현재 중국 정부의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은 피크는 2월 중순에서 말이 될 것이고 3월 달에는 플라토라고 부르는 평행한 약간 평평히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다가 4월 달쯤에는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중국의 지금 현재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허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지만 허베이성 외의 지역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는 숫자가 이제 수십 명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역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의 데이터는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 JP모건의 모델링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모델링 안에 들어간 데이터는 아마 중국의 기초 데이터를 사용했을 예. 것 같은데 이 데이터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첫 번째는 질병관리본부의 역량과 검사 역량이 차이가 나고요. 예. 그런 거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주지만 또 반면에 신천지와 같이 어떤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그것도 대량의 사람은 조금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JP모건의 어떤 이 모델링 데이터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뭐 중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원용해서 우리한테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서 한 거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점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예.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퍼져 있는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신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기 선별과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더 이상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 감염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금 현재 산발하고 있는 감염도 막을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신천지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엔 지역사회 감염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만 사실 추가 확진자가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 네. 또 신천지 교인 관련이 많고요. 네. 또 대구 경북 지역이 많다는 건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 참석자들이 맞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접촉자를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 네. 이게 현재까지 큰 상황이다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보다는 사실은 몇몇의 주요 집단 감염원에 의한 확산이 현재까지 큰 상황이라고 본다. 맞습니다. 현재 매일 100명에서 2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 증가 추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증가 추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검사를 저희가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일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중국의 최초 모델링, 그러니까 최초 데이터들을 봤을 때 더블링 타임, 즉 환자가 2배가 되는 기간이 7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1월 말 정도쯤에 이제 첫 번째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그 숨겼던 환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금 환자 숫자가 달라질 것, 예상 환자 숫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신천지처럼 이렇게 좁은 장소 안에서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대량의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그 그룹 안에서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환자들이 지금 대량 검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마스크죠. 근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마스크를 공급할지 대책을 내놨지요. 네, 정부가 내일부터 마스크 500만 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약국과 농협, 우체국을 통해서인데요.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5장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마스크 판매는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남는 물량은 공용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서 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공급하는데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5장. 장입니다. 예.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의료기관과 또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마스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때문이고 의료진들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쪽에도 마스크 물량이 혹시 따로 배정이 됐습니까? 네, 의료진과 대구 의사회에 하루 50만 장씩을 공급을 하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하루 100만 장씩 총 500만 장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구 경북에 마스크 총 1천만 장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는 새로운 집단 감염 우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대구 교회를 통해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나온 상황인데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부목사가 일단 확진자로 확인이 됐죠. 네. 예, 그렇습니다. 명성교회 부목사는 지난 14일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이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장례식과는 다른 교인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은 1월 말에서 2월 2일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른 교인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이건 14일 날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날 예. 있었군요. 그리고 21일 저녁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명성교회 측은 부목사가 자가격리 전에 이 16일 오후 예배에만 참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자가격리 전까지 8차례나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16일 아침에는 교회에서 아침 식사까지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실을 사실상 숨긴 건데요. 부목사가 격리된 뒤에도 주일 예배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명성교회가 기존에 밝혔던 16일 오후 예배 참석자만 2,000명입니다. 명성교회 신도는 10만 명인데 추가 접촉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그 관련된 확진자가 추가로 강남에서 나왔고요. 명성교회 근처에 별도의 선별 진료소도 마련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목사의 1차 접촉자는 348명입니다. 질본은 이들의 이동 동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명성교회 앞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 감염 우려를 좀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명성교회가 위치한 강동구도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교회 주변은 물론이고 전 구역에 일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예. 지금 부목사가 감염이 됐고요. 네. 뭐 큰 예배도 있고 규모가 작은 예배도 있을 텐데 8번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인들끼리 밀접 접촉은 계속된 공간에서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중에 이제 때 부목사의 활동 중에 접촉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런 신천지 교회 말고도 그 교회와 연관된 집단 감염을 지금 부산 쪽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산 쪽의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수련회라는 어떤 굉장히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이런 명성교회 같은 굉장히 큰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예배만 앞에서 보고 설교만 했을 경우에 이 부목사와 신도들 간의 밀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예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인사도 하고요. 그렇죠, 악수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적어도 이 부목사와 함께 밀접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악수를 했다거나 식사를 같이 했다거나 예. 또는 어떤 공간을 같이 썼다거나 좁은 공간 안에서 2m 안에서
뭐 같이 뭔가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밀접 접촉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 수는 없거든요. 예. 결국 본인들이 압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증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또는 발열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예. 거기에서 발열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미리 검사를 받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발열이 나면은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번 코로나19의 굉장히 초기 특징 중에 하나가 증상이 애매한 경우부터 바이러스가 상기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나는 발열도 없고 증상도 없고 기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활발하게 일단 평소에 일상 활동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도 네, 사실은 전파 가능성이 크잖아요. 만약 맞습니다. 감염이 됐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됐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예. 동시에 개인 위생, 말씀드렸던 마스크를 쓰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접촉은 삼가하고 이런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막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없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당시 예배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었다. 또는 나는 근접해 있지 않았어도 나와 친한 교인이 부목사와 근접해 있었고 내가 그 교인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추가되는 확진자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그런 식의 확진자도 많기 때문에 네, 네. 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예. 이제 지금 현재 이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검사용량이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검사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수조사도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전수조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요소에 대한 것과 본인의 개인 이상에 대한 것 그리고 본인의 건강 확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험 요소에 노출된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은 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은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나 또는 국가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신천지 교인 전체 21만 명이 넘는데 다 검사를 한다고 했지요. 네, 정부가 어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받았는데요. 지금 지자체별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빠르면 내일 지자체에 배포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먼저 유증상자를 파악한 뒤에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진단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또다시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사를 끝나는데 2주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1만 명 중에 일단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작업이 이제 2주 정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천지 측이 명단을 줬는데 전체 신도요. 직업란이 이제 빠져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업을 뺀 이름과 주소만 담긴 명단을 넘겼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는데요. 문제는 직업을 알아야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료진, 요양병원, 교도소, 심지어 방역당국에서도 신천지 출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대면 접촉이 많은 직업군은 우선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린 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들에 대해서 확인 작업은 저희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보해 온 분들도 있고 앞으로 계속 확인되는 대로 통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2주라고 했지만 21만 명을 만일 이제 뒤에도 다 조사한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서울시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누구나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누구나도 숫자가 적지 않을 듯합니다. 현재 진단키트와 시약은 하루에 2만 명을 검사했을 정도로 좀 충분한 상황인데 문제는 분석 능력입니다. 6시간 만에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건 맞지만 분석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루 최대 7,500명이 최대입니다. 지금도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에서 사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는 충분히 마련이 돼 있지만
이 검사를 분석하는데 그 분석할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교수님은 진단학회 그러니까 코로나19 TF 소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이제 진단하는 게 상당히 월등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 검사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 그래서 검사를 신청한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검사는 그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분자진단 검사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바이러스를 직접 키워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까지 검사 키트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가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바이러스를 키워서 보는 검사 방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배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다음에 신속 진단 키트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속 진단 키트는 거의 대부분이 민감도와 특이도라고 부르는 정확성이 분자진단법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WHO와 미국 CDC가 권장하고 있는 그런 분자진단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분자진단법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자진단법이라고 부르는 검사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분자진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말 그대로 분자진단입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전 물질 안에 유전자라고 부르는 특정 부위가 있는데 그 유전자라고 부르는 부위를 PCR이라고 부르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원래 있던 거를 수백만 배 이상으로 증폭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증폭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시약의 특성에 의해서 형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형광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장비로 측정을 해서 그 원래 있던 그 유전 물질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가지고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그런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용되어지는 검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서는 크게 구인두 검체라고 부르는 즉 요 목 뒤쪽 부분에 이제 목벽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면봉을 쭉 넣어서 거기에 있는 세포를 채취하는 검체와 그다음에 객담, 즉 가래라고 부르는 검체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인두 검체라고 부르는 검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봉이 코 안으로 해서 쭉 요 뒤까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분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를 채취할 때 이게 면봉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검사하시는 분도 되게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맞부딪히게 되면은 정확하지 않은 검체가 채취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오류도 일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에 대해서 뭐 1차 음성, 2차 음성 나오는데 여러 번 시기를 두고 여러 번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1차 음성과 2차 음성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하고 그다음에 민간의료검사기관이 검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간의료검사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긴급사용 승인시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서 첫 양성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의료기관의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와 공동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예. 그 기관이 제대로 검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1차 결과,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결과를 2차 결과라고 해서 이제 그런 단어가 생긴 예.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환자가 양쪽의 결과가 일치했을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의 검사 능력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양성 환자부터는 바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그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가 네. 뒤에 양성이 되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초기에 안 잡혔다가 뒤에 잡힌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실제 음성이었다가 양성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뒤에 음성으로 다시 바뀌는 분들이 지금 일부 나왔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자진단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저희가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예. 한 가지 이유가 현재까지 감염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는 방법 중에 가장 민감합니다.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리액션 튜브라고 부릅니다. 환자의 검체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단위가 이렇게 하나의 조그만 튜브인데 예. 그 안에 대상 목표 바이러스가 대략 한 20개에서 50개 정도만 있어도 잡아냅니다. 근데 그 정도의 바이러스의 양은 사람들에게 쉽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결과가 약간 양전과 음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검사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사람에게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양성이 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는 분은 초기에 이 키트, 그러니까 지금 진단법 자체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예. 극소수의 바이러스를 잡아서 양성 판정을 냈는데 예. 그 밑으로 다시 조금 떨어지면 음성 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있고 검사의 특성에 따른 또 문제 위 양성이라고 부르는 현상도 일부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선상에서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뭐 20에서 50 이내지만 이 안에서 증식을 해서 며칠 네. 뒤에 확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성해서 음성 판정 받았다면 그래서 음성이라고 꼭 볼 수는 없는 네. 뭐 다른 아예 없는 바이러스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격리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을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양전과 음전이 돼서 그쪽 그 미세한 바이러스 양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 뒤에는 다시 또 양성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재검사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질병의 코스에 따라서 또 조금 바뀌는 것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일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저희가 이 검사가 한 번 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된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한 번 검사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정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재검을 하시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이 나오면 좀 안심을 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국보다는 진단이 훨씬 많이 예민하게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 앞서 말씀한 대로 20 정도의 바이러스 크기면 외부에 전파할 위험도 거의 없다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현재 분자진단법에 의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네. 그분은 일단 안심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감염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분자진단법을 민감하게 잡아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예. 하나가 감염력이 아까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거의 99.9%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아주 진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민감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실하게 나왔다면 지금 상태는 감염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의 코스에 따라 다시 또 양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재검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혹 감염됐을까 봐 불안한 시민들 많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일단 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직장이나 다른 곳에 이른바 이제 민폐를 끼칠까 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혹시 건강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민폐를 끼칠까 하는 왜냐하면 직장이 폐쇄가 된다거나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핵심은 내가 뭐 접촉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뭐 증상이 있다고 해도 뭐 감기인지 혹은 뭐 코로나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뭐 출근을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혹시 또 출근을 했다가 또 옮기게 되면 민폐를 끼치게 되고 이런 걱정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자체나 기업들 모두 이 직원들 간의 접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붐비는 출근 시간을 피하는 시차 근무제에 이어서 이 재택근무 또 특별휴가 장려책, 이 보시는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또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의 LS타워 이 전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고 이 본사 직원이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SKT도 을지로 사옥을 폐쇄한 후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예. 아니라 뭐 KT 같은 통신사도 줄이어서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구도 경제부시장실 공무원 비서로 알려졌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다
이제 자가 격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실 소속의 직원 한 명인데요. 어제 오후에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고 어제 확진이 났는데 그 사이에 동료들과 접촉하면서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가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대구시청 별관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고 이 별관 2개 동에 근무하는 직원 808명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해당 그 확진자 직원은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제부시장과 또 접촉을 같이 이제 회의를 참석을 해서 청와대도 약간 뭐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제부시장실 직원이 확진자고 부시장은 접촉자고 문 예. 대통령이 이 접촉자인 부시장과 어제 함께 회의를 했던 것이죠. 어제 이 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고 일정 중에 이 KTX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주재한 소상공인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 대구시 이승우 경제부시장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 부시장이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는데 예. 다행히 검사 결과 이 부시장은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시장이 확진자가 아니고 부시장실의 소속 공무원이 확진자였고 네. 이 공무원의 밀접 접촉자가 부시장이었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시장과 같이 앞서 이제 그림을 봤는데 거리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를 해서 혹시나 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검사 결과 부시장은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요. 네. 청와대도 조금 긴장했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영상을 보셨지만 그 부시장과 문 대통령의 거리는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2m 이상으로 보이고 또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했었고요. 다만 이 청와대는 이 접촉 사실이 알려진 후에 당시에 회의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 및 취재진들에게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직접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오늘부터 7일간 자가 격리에 돌입해달라. 이 격리 중에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이 다음 단계인 선별 진료소로 연락을 해서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 행사에 동행했던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취재진 상당수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시장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 청와대가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하고 개별적으로 또 통보를 했습니다. 예, 사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의심을 받거나 앞서 이제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같은 건데요. 물론 소속 공무원이 확진 판정 또는 의심 검사를 받은 뒤에도 출근한 건 문제가 있지만 네. 검사를 받은 뒤에도 출근을 했었거든요. 이제 판정이 나오기 전에 네. 그런 건 문제가 있지만 경제부시장이야 뭐 의심으로 예를 들어서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가 된다. 이건 또 경제부시장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이제 확진자로 판정이 돼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병에 걸린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병에 걸린 사람,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런 문화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에 걸리면 이제 뭔가 그 사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근데 사실은 병에 걸린 사람은 피해자지 결코 가해자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병에 걸리고 나서의 단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15번 환자였었나요? 그 워낙 자가격리 수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키는 사례가 있지 지인을 않았습니까? 만났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신천지 관련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리스크를 계속 숨기고 있거든요. 예. 다른 지역에 계속 전파를 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병에 걸린 것 자체는 이거는 그분은 피해자이지만 그 피해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지 본인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파를 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협조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확진이 됐고 만약 걸렸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 책임이 아닌 부분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신 그 뒤에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또 해야 될 의무다라는 네. 부분으로 돼 있고요. 민주당 대변인이 관련 발언으로 일단 의심 환자에 대해서 부주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어제 그제 이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이 지도부가 이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것을 확인을 하고 검사를 받고 또 음성 판정을 받는 그런 예, 일이 지금 화면에 있었습니다. 나오는 장면인데요.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고 같은 국회 내 토론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 전희경 의원 등이 참석을 해서 사실 저 모습 때문에 국회가
이틀간 문을 닫았었습니다. 네, 사실 뭐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이 새 의원은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났고 국회는 일시 폐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두고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이 헌정사상의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해당 정치인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 이 정치권이 국회 내 대규모 인력 동원 토론회를 기획하고 강행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야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통합당의 이만희 대변인은 이재정 대변인의 논평은 코로나 확진자 및 감염 검사를 받은 모든 국민들을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한 것과 같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마치 고의로 병에 걸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독을 한 명백한 망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면서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이다. 국민을 모독한 대변인을 즉시 사퇴시켜라.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됐다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확진자나 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된 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고요. 예, 특히 맞습니다. 이제 집단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확진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는 본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거든요. 내가 혹시 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들에 대해서 이제 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는 있는데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그러니까 최초의 발원지였던 중국에서도 이 확진자들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인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문이 이미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크루즈선에 투입됐던 의료진에 대한 일본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좀 안 좋은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어느 문화권이나 사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원적인 어떤 모르는 질병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한 공포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가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서 나았을 때 그럴 때는 더 이상 그분들은 피해자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런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안전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질책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지난 주말에 계속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던 보수 단체와 정광훈 목사가 이끌던 한기총과 결합이 됐었는데요. 경찰이 일단 집회 금지를 통보를 했죠. 네, 서울시가 지난주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도심 집회를 금지했었는데 경찰도 앞으로 이 서울 시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광훈 목사의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데에 따른 조치고요.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신고한 범투본을 포함한 단체 17개의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가 금지된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청와대 주변과 광화문 광장 등입니다. 경찰이 나섰다는 거는 혹시나 집회 금지를 통보했는데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감염병 예방법이 아니라 집회시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벌금만을 부과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집시법 5조에 따라서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경찰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성이 공공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거고요. 이 범투본 측은 아직 집회를 취소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쯤에 공식 입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구의 실제 의료진 또 의료 장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잠깐 짚고 가면 대구 경북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추가된 확진자를 잠깐 짚고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대구의 누적 확진자 수 710명이고요.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 317명입니다. 대구 의료진
뭐 이렇게 보호 장비가 부족하다. 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같이 의료진까지 코호트 격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장비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총리도 현장에서 주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총력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지역의 코로나 전담병원인 대구 의료원을 직접 찾았는데 자, 이 자리에서 대구 의료원의 유한식 원장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코로나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 그리고 호흡기 내과의 전문의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도 좀 부족해서 보통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현재는 2교대 근무를 한다고 했고 또 의료 물품도 신경 써서 이 보급을 해주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언제 동의날지 모른다. 숫자를 묻지 말고 가능한 대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병상도 문제인데요. 이 1000여 개 병상 확보를 1차 목표로 삼았었는데 현재 신천지 교인 관련 전수조사까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구 일대에 한 3월 초까지 1,600여 개 병상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권영진 대구시장 이야기로 잠깐 들어보시죠. 적으로 저희들이 1000병상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 1000병상에 따라서 우리 대구 의령과 대구 동산병원 두 곳에 한 640여 병상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고 지금 현재 464병상은 지금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찼습니다. 여기는. 나머지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병원 시설이나 군병원 시설을 지난주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추가로 한 1000병상 정도를 빨리 이번 주 내로 확보를 해둬야 지금 대구의 병상 확보 노력도 들었고요. 그리고 의료진과 또 방호 장비에 대한 부족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구 지역에 대구 경북대병원 간호사로 계셨었고요. 지금은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대구 지역 지부장입니다. 이정현 지부장을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제한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직접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호사분들은 현재 어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경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증 환자분들이 지금 입원을 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음압 중환자실하고 음압 격리실에 지금 입원을 해가 있어서요. 여기서는 주로 방호복 레벨 D를 입고 근무를 하는데 레벨 D는 주로 이제 순환 펌프라는 어떤 그런 걸 메고 이제 근무를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럼 계속 방호복을 아무래도 입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근무 자체 환경이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군요. 신체력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순환 펌프 무게도 그렇고 활동이 굉장히 힘들고 둔한 상태인 거죠. 예. 원래는 이제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뭐 2교대 근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근무 환경도 나빠졌는데 일도 현재 더 많은 뭐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여기 경북대병원은 아직 중증 환자이다 보니까 그 환자 숫자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병원이 이제 대부분 일반 환자를 지금 줄이고 있어서 일반 환자 병동의 간호사들을 이쪽 그 코로나 환자 이제 보는 구역으로 병동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서 아직 경북대병원은 아직 3교대는 하고 있습니다. 2교대까지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대구의료원이나 또 지금 동산병원에 지금 그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지금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는 지금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보험병원이나 파티마 또는 동산병원, 영남대에서 간호사들이 좀 파견되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 전체에 아무래도 일부는 이제 의료진이 격리된 상황도 있고요.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한 의료진이 훨씬 많이 일었을 때 숫자가 제한적이어서요. 일부 이제 봉사를 스스로 와서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뭐 그 정도로 다 충원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그
계속 지금 병상은 좀 늘려가야 되는 거고 예. 또 환자가 또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만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또 확진된 환자가 100명이 넘었고 예. 실제 이분들을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간호 인력이 실제 간호 인력은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2인 1조로 이제 환자를 돌봐야 되고요. 평상시에 이제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평상시에는 15명 내지 20명을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기에 이제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를 봐도 방호복을 입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 조건이어서 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다 화면으로도 보면은 방호복 더 필요한 거죠. 예, 예. 예, 방호복 입은 모습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눈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꽁꽁 막혀 있기 때문에 일하기에는 훨씬 더 불편해서 사실은 기존보다도 대응할 수 있는 환자 수가 훨씬 적다. 환자는 적을 수가 계속 있죠. 늘어나고 예,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예, 예. 예, 앞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300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권영진 시장이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증 증상자를 대상으로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사실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지켜보는 게 더 낫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대기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하죠. 이게 예. 지금 경증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의학 상식으로도 초기에는 경증이라 하지만 예. 언제 지금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지금 19에 대한 어떤 폐렴 증상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도 있는데 집에서만 대기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이제 좋은 대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병상과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일부에서 나오기로는 방호복이나 마스크 네. 등 예. 방호 장비가 정작 의료진들에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N95 마스크랑 방호복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N95 마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병원에서도 지금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이제 속출을 할 때에 이게 전혀 이렇게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서 또는 어떤 직원 중에서 어디서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감염이 노출되어 가지고 확진이 이제 됐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이 노출에 대한 위험을 이제 보는 기준이 N95를 마스크를 했나 안 했나가 감염 노출의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 환자의 격리 환자를 접점하는 부서는 N95 마스크를 필히 어떤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N95 마스크가 부족해서 일반 마스크를 대부분이 지금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그대로 이제 그 옆에 누군가가 환자나 또는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 격리 조치를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N95는 병원사 합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좀 N95를 낄 수 있도록 물량이 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좀 보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거의 지금 대부분 N95를 못 쓰고 일반 마스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필터가 더 강해서 병원 같은 특히 이제 확진자가 있는 병실에서는 확실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N95 마스크가 필요한데 일반 마스크만 있지 N95 마스크는 대구 전역에서 지금 부족한 상황이군요. 의료진들 내에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꼭 정부로 꼭 전달이 돼서 빠른 대처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대구 의료진들이 지금 N95 마스크가 없어서 일반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확진자에 대한 거는 지금 N95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정정하겠습니다. 확진자인데 격리돼 있거나 다른 환자들을 볼 때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N95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이정현 본부장님, 지부장님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지금도 마스크가 또 의료진 사이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N95와
일단 뭐 일반 시민들은 사실 KF80 정도로도 괜찮다고 하는데 질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가장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쓰는 마스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많이 의료기관에서도 쓰는 거는 이제 일반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이제 착용을 시키고 주된 목적은 입에서 나오는 의심 환자 입에서 나오는 비말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마스크 외에 저희가 또 쓰는 것이 KF94나 N95처럼 적어도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파티클의 94% 내지는 95%를 거를 수 있는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마스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런 직접적인 확진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착용하는 그런 마스크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사의 KF80이라는 마스크도 있는데요. 요거는 한 80% 정도를 차단해주는 그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다른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일단 확진 환자를 보는 데는 반드시 N95 마스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N95 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특정한 그 의심 환자라던가 확진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인들 경우에서는 굉장히 숨쉬기도 어렵고 특히 전역 감염의 가능성이 없는 그 호흡기,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폐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착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필터가 강하다고 해서 사실상 호흡만 더 안 좋아지고 더 네. 나빠질 수 있으니 네. 그런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아주 높은 병실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굳이 일반인들이 N95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대구가 지금 상당히 대구 경북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 또 힘내라는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SNS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그런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들이 줄 잇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힘내라 대구, 힘내라 의료진 같은 문구와 함께 뭐 대구 시민과 함께하겠다, 잘 이겨내자 이런 응원글이 쇄도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돕는 손길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한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한 달간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중구에 있는 한 건물주는 이 가게들이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해서 또 화제가 됐고요. 또 대구에 있는 한 맛집을 소개하는 한 SNS 페이지가 있는데 현재 아무래도 이 장사가 잘 되지 않은 음식점들의 이 식재료를 싼 값에 또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화그룹, 뭐 이마트, 쿠팡 등 대기업이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기부하거나 또 대구 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고요. 편의점, 뭐 세븐일레븐 등도 생필품인 라면이나 생수, 뭐 즉석밥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형민 교수님과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준비된 영상을 보고 새로 들어온 속보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1만 2천 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중대본과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의하며 공동 대응할 것이며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제가 적어서 건의드려오니 대통령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로 들어온 소식들을 각 취재기자를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 주는 코로나19 대응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차단을 위한 여러 대책도 내놨는데요. 세종시에 있는 중대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현재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입니다. 정부가 신천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도 그래서일 텐데 오늘 안에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21만 2천 명의 신도 명단은 어젯밤 확보됐습니다. 오늘 중대본이 이 명단을 시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조금 전인 6시까지는 아직 이 명단이 지자체에 내려가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지자체가 명단을 직접 받아가기로 했고요. 지자체가 전화로 유증상자를 파악해서 자가격리하도록 한 뒤에 직접 집에 가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되도록 내일까지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미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럿이 모이는 이런 집단 활동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이런 집단 행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침이 나왔다고요. 예, 집회를 할 거면 방역 대책을 마련한 뒤 하라는 게 이전 지침이었다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뒤에 나온 오늘 지침은 되도록이면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겁니다. 예, 특히 좁고 밀폐된 장소에서 치러지는 행사나 야외에서라도 비말이 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어린이나 노인 같은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주최 측이 지자체의 방역 대책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지자체는 이 방역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아예 행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외출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외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 오늘 0시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0시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 시작됐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의경 식약처장의 설명입니다. 예, 수출은 생산량의 10%까지만 가능하고요. 물량의 절반 이상은 농협 하나로마트나 우체국 같은 공적 판매처에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후에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진다면 이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고요. 경남 창원의 한마음창원병원은 의료진이 감염돼 폐쇄 조치됐습니다. 송우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새로 들어온 전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경남 지역에서 12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는데 한마음창원병원이 폐쇄가 된 겁니까? 예, 경남 창원에 있는 한마음창원병원은 의료진 2명이 감염돼서 병원이 폐쇄됐다가 운영을 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확진된 간호사와 접촉한 산부인과 간호사 1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다시 폐쇄됐습니다. 이로써 한마음창원병원에서는 3명의 의료진이 감염됐습니다. 예, 3명의 의료진이 감염이 됐고요. 코호트 격리가 됐었죠. 부산의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요?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은 확진자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게 확인돼서 코호트 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 1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된 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대전에서도 병원 간호사 1명이 추가 확진이 됐죠. 예, 대전 복명동의 성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확진됐습니다. 입원된 환자와 의료진 등 39명이 격리됐고 병원도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은 확진자 3명이 추가되면서 총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19 지금 보도국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추가로 확진자 소식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0명 내로 일단 전체 추가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1,261명입니다. 어제보다 284명이 늘었고 오늘 오전보다는 115명이 증가한 겁니다. 예, 사망자가 추가로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도 짚어보죠. 네, 사망자가 1명 더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73살 남성입니다. 지난 20일 대구의료원에 입원을 했다가 23일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동산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폐혈성 쇼크입니다. 지병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신천지 교도로 알려졌는데요. 신천지 출신으로 2번째 사망자입니다. 예, 최근 전국 상황, 시도별로 집계가 저희가 이제 화면에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월 20일부터 나왔던 상황이고요. 최근 대구 신천지 예배 이후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최근에 그러니까 24일 오전 9시 기준부터 오늘 오전 9시 기준까지 정리를 각 지역별로 어떻게 늘었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확실히 대구와 경북이 추가 확진자, 최근 사흘만 봤을 때 추가 확진자의 대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을 빼면 서울과 경기, 경남의 증가세가 조금 눈에 띕니다. 나머지 지역은 추가 확진자가 없거나 한두 명에 그쳤습니다. 예,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는 지금 대구가 367명, 그러니까 지난 사흘간 추가된 확진자입니다. 저희가 사흘간만 놓고 본 것은 신천지 교회 예배 이후에 추가된 확진자가 최근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고 어떤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최근 사흘간만 집계를 해봤는데요. 대구가 367명, 경북이 98명으로 대부분이었고요. 오늘 이제 서울과 경기가 조금 늘어난 모습들이 보였고 기타 지역, 지금 작은 저희가 0명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1명이 늘었고요.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적게 늘어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병원의 권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지도에서 봤는데요. 예. 다른 지역은 현재는 뭐 크게 일상생활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만 또 대구 경북에서 갔다 오신 분이 날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직은 신중할 시기라고 봅니다. 워낙에 예. 뭐 대구 경북 사태에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만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감염병이라는 거는 한 번 노출됐을 때 그 확산세를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확산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다른 지역 분들도 조금은 긴장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현재 숫자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추가 예.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신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교수님인데 제가 예. 어제 본 모습만 생각해서 잘못 생각해서 이름을 잘못 괜찮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신 교수님께서는 앞서 이영민 교수는 코로나 정점에 대해서 지금 JP모건 등 또 일부에서는 다음 달 20일이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판단할 근거들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게 뭐 의학 특히 의료인의 속성이긴 한데요. 모든 예. 상황에서 최악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종식될 것이다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아직은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추가 확진자들이 나오는 추세 매일 200명 정도인데요. 예. 사실 200명이 나온 지는 뭐 나흘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하루 추가 확진자가 예. 현재 추세는 지금 그냥 평탄하게 이어가는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 하루에 1만 건 정도의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여러 지역사회에 바이러스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확진해서 적정 치료를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확진자가 추가로 됐다고 해서 이 확진자가 추가로 환자가 나왔다기보다는 예. 환자인 사람을 밝혀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큰 현재 의미가 이제 있죠. 감염이 된 사람을 검사를 예. 통해서 밝혀냈다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검사 중인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신천지 교민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은 감기 증상만 있어도 검사하겠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검사하면 또 앞으로도 확진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히려 빠르게 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조치를 받는 것이 지금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빠른 검사와 격리 그리고 중증으로 가는 것들을 막는 것 이런 그렇죠.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교수님은 명지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2명의 확진자가 이제 완치가 됐었는데 코로나19는 어떤 질병입니까? 직접 치료해 보면은 심한 건가요? 아니면 경미한
이제 알려지기로는 신종플루보다는 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저희 병원에서 완치자가 3명 나왔습니다. 아, 3명 나왔군요. 3번, 17번, 28번 뭐 각각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3번 확진자는 그 우한에서 입국하신 한국인 남성이었고 예. 강남 일대를 좀 돌아다녀갖고 이야기가 있었던 분인데 그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보통 우리 코로나19가 일주일이 변곡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악화냐 아니면 회복의 기로가 일주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중증으로 가지 않고 일주일 정도에서 고열과 폐렴이 진단됐지만 칼레트리라는 항 에이즈 치료제를 통해서 예. 완치가 된 사례입니다. 아, 그러면 예. 일주일 사이에 일단 감염돼서 확진 판정 받은 뒤에 일주일 사이에 고열과 폐렴은 진행이 됐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됐는데, CT를 찍었을 때 예, 폐렴이 진단됐습니다. 예. 앞서 이제 약제는 어떤 걸 구체적으로 썼다고 하셨죠? 예, 그 항에이즈 치료제로 항에이즈 알려져 있는데요. 치료제. 저희가 예. 칼레트라라는 치료제를 사용을 했고 그거 외에도 뭐 독감 치료제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뭐 2차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도 치료를 했고요. 그때는 워낙에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뭔가 치료를 다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실제 약제들이 반응이 되고 증상이 완화되고 염증이 완화된 이렇게 되는군요.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직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 면역 반응이 회복되면서 좋아졌는지 예. 아니면 약물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그 논문으로 리포트를 냈거든요. 자체 개발한 그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하는 키트가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칼레트라는 약을 쓰고 난 다음 날 음전이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물의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사례가 많지 않아서 명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 그런 사례 자체는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오늘 뭐 중앙 임상 TF에서도 또 기자회견을 했지만 예. 지금 이렇게 계속 환자의 증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1차 치료제를 칼레트라 그 항에이즈 치료제와 함께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을 1차 예.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적합한 치료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3번, 17번 그리고 27번 확진자인가요? 28번 28번 확진자가 3명이 예. 명지병원에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앞서 얘기하실 때 고열과 폐렴이 있었다라면 그러면 적기에 마땅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 외에도 위험 인자로서는 우리가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 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분은 중증으로 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그런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전원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보고되고 있는 중증 환자들 인공호흡기 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에크모까지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치료 가능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잘 정립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일부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랄지요. 일부 부산 아시아대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요.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 또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곳에서 코호트 격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저희 전문가들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 안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환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예, 필요합니다. 코호트 격리를 하더라도요. 확진 환자와 함께 지금 확진 환자가 여러 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호트 격리 안에서 그분들의 그런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중증으로 갈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상태가 위중한 분들은요. 당연히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서 처음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뭐 경증이거나 아니면 아직 확진이 안 된 분들은 1대1 자가 격리하면서 이렇게 최소한의 치료를 해도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황인 것이죠. 다만 이분들이 언제 어떻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코호트 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악화될 상황을 대비한 감염내과 전문의나 홍기내과 전문의의 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도 추가 의료진이 또 투입이 됩니까? 예. 기존 의료진은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죠.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요. 정신과 병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다 적절하게 재취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감염내과 의사가 가서 중증도를 분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원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약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생각하는 거는 대체 이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까? 치료약이나 백신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관련 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금 고석승 기자가 신영은 기자와 교체돼서 나왔는데요. 예.
네, 이 렘데시비르라는 약입니다. 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당초 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구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이미 확진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형태로 렘데시비르를 이용한 치료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 WHO도 최근에 현재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유일한 약은 렘데시비르다 이렇게 또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임상시험 형태의 치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는 곧 우리 정부에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는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 심사를 진행해서 환자에게 빨리 투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한 제약회사가 4월경에, 그러니까 다다음 달이죠. 이 백신을 임상 실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제약회사 모더나가 어제 이 코로나19 백신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이 전염병 연구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오는 4월 말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오는 7월에서 8월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밖에도 영국과 중국 등에서도 현재 백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아무리 빨라도 백신이 일반 시판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확산세를 당장 진정시킬 수는 없다. 이런 회의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제약회사들 또 어디 연구소들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쵸. 일단 임상시험이 빨리빨리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예. 실제 시판이 돼서 시민들이 백신을 맞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예,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4월에 임상시험 시작한다는 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상 그리고 2상, 3상의 임상시험이 거쳐지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이게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게 상품화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곧바로 적용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계절성으로 가거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확산세가 지속될 때는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빠르게 1년 내에는 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부 앞서 교수님도 얘기하듯이 효과가 있는 약제가 효과를 보인 약제가 있는데 그게 다 맞다라고 판정하기까지는 여러 임상시험도 필요하고 또 임상시험도 사람에게 투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상에서는 그쵸. 사실은 시간이 더 걸리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되고요. 예. 빠른 경우에는 2상에서도 곧바로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상시적으로 오는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엔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변종이 돼서 다음에 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절성, 이런 코로나19의 가능성을 놓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사회의 그 감시 모니터링 체계 안에 그 표본 감시 체계를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은 좀 확진자 증가 추세가 확연히 차이나게 줄었고요. 대신 유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고석승 기자,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어제 중국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수가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떨어졌습니다. 후베이성 내에서는 40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전역에선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 한 자릿수 확진입니다. 중국 내의 총 누적 확진 환자는 현재 78,064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은 추가 확진 환자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환자가 급증하는 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탈리아가 유럽 내에선 특히 심각합니다. 일주일 전인 2월 20일만 해도 이탈리아 내 확진 환자가
3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현재 누적 확진 환자가 32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주로 북부 지역에서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11명이 사망했는데 이탈리아가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65살,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이 고령 국가라는 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탈리아 사망자 상당수가 70대 후반부터 80대, 90대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사실 유럽의 중심부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많으면 유럽은 사실 국경에 많이 붙어 있어서요. 다른 나라로 퍼질 위험성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롬바르디아 주와 베네토 주입니다. 지도를 한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프랑스부터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슬로베니아까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은 스키장도 많고 유명 관광 도시도 많아서 유럽 내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일주일 넘게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독일도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을 포함해서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위스에서도 이탈리아를 다녀온 자국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내 확산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를 시간이 빠르면 좋겠지만요. 다 종식을 시켜서 이제 환자가 더 이상 없다고 했을 때 지금 유럽에서도 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많은 나라가 교류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다시 전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뭐 신종 감염병의 특성인데요. 뭐 예전부터 에볼라 그리고 사스, 메르스 경험하면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이유는 교통 그리고 통신의 발달 때문이기 때문에요. 세계에 워낙 교류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도 항상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노출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총력 대응이 효과를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경험으로 삼아서 만약에 다른 일들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일반적이 됐을 때 신종 코로나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는 백신도 당연히 나올 거고 또 사람들도 많이 감염됐다가 나은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면역과 항체가 생기고 면역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그냥 장밋빛 전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그 신종 감염병,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사실 사태가 다 종식되고 나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명확하게 없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그런 단편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항상 의료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까지를 대비하고 항상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했던 전국적인 전염병은 사실 처음이고 위험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서요.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WHO 측에서는 한 인사가 뭐 세계가 중국 우한에 비쳤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WHO가 왜 자꾸 중국에 이렇게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격리하는 나라도 지금 꽤 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오전까지 우리 국민의 입국을 아예 금지를 하거나 검역 절차를 되게 강화한 나라가 27개국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인 입국자를 격리하고 관광지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도 이제 지방정부 차원이긴 하지만 입국 금지가 된지를 모르고 갔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격리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최초 발병지인데 우리는 중국을 응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예, 강 장관은 과도한 대응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향해 목소리를 냈는데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우리도 중국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중국도 이에 상응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싱하이민 중국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제한 조치 안 했습니다. 그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하는 조치는 한국 국민들에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도 많습니다. 양해하고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예, 지금 각국에서 한국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격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입국을 금지하는 제한을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갔다가 격리 조치됐던 우리 국민 24명이 오늘 귀국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국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가짜 뉴스가 생기고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트남 현지 교민을 한번 연결해서 현지의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규 베트남 중부의 한인회 회장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중부 한인회장 조병규입니다. 예, 베트남 다낭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인데요. 여기에서 24명이 예. 격리됐다가 최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한인회 측에서 많이 도움을 줬었다고요. 예,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저희도 많이 당혹스러웠고요. 예. 베트남 정부에서도 사전 고지 없이 발생한 일이라 현지 총영사관도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같은 교민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에 있는 교민 입장에서 예.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서 다낭 총영사관 최경재 영사가 연락이 와서 예. 격리 조치 되신 분들에 대해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귀국한 분들 증언에 따르면 여권도 빼앗기고 자물쇠로 잠긴 병원에 병동에 격리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인 회장님께서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직접 있는 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20분의 여권이 공항에서 회수됐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회수 목적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자물쇠 부분도 현장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베트남 병원에서 중환자실이나 면회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물쇠를 안쪽에서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아마 베트남과의 그 문화 차이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예. 일단 베트남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입국 제한이나 격리 조치 이런 데에 대한 안내가 없다가 관광객들을 격리하고 또 격리하는 절차가 우리 관광객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정도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이제 귀국을 하긴 했는데요. 베트남 당국에서 혹시 우리 교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에게 태도가 지금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구 경북을 체류한 입국자분들한테는 그 베트남 내 그 실수격리 조치 예정이나 한국 귀국 조치 예정이 공지가 되었고요. 예. 지금 현재 입국장에서 보면 건의역 설문지 작성을 하고 입국 절차를 발제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현지 분위기는 식당 출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거나 베트남 현지 식당에서 어떤 그 재미가 보이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것을 꺼린다든가 한국 교민nhóm은 거리를 둔다는 느낌은 지금 저희 그 교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느끼고 있어요. 한국인들과는 엘리베이터에서 사실 베트남에는 한국인 기업들이 많이 가 있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직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한국인들과 가깝게 있는 걸 꺼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좀 들었고요. 듣기로 이제 관광업에 회장님께서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 자체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당분간은 입국 제한도 있고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걱정도 크실 걸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양의 관광지죠. 관광 국가인데 모리셔스에 갔던 신혼부부들이 현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채 격리가 됐었는데 다행히 귀국은 다 했죠. 예, 모리셔스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던 신혼부부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다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각 나라에서 지방 정부 또 지방에서 한다. 중국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격리 조치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전에 통보가 된다면 여행 계획을 짤 때나 조심할 텐데 중앙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지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외교 당국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인데요. 이스라엘이 우리랑 통보 없이 거기에 있던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을 전세기를 통해서 이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각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또 WHO에서도 그 지침상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행을 금지하는 거는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일부 격리 조치들이 있는데 물론 각국의 방역 대책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미리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각 나라에서 방역 대책들은 각 나라 규모와 사회에 따라 좀 다르겠죠. 좀 좁은 나라 관광지 같은 경우는 보다 엄격한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요. 그게 국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 규칙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확진자가 별로 나오지 않은 국가에서는요, 한국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특보 3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도와주신 신현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뉴스특보 3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특집 뉴스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비상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